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아이고 테슬러즈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일까요, 귀신일까요? 어떤 걸까요? 이게 약간 귀신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범주를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거라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들으시는 유종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이 얘기가 제가 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휴가를 다녀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늘 묻고 다니니까요. 어디를 다녀왔냐 했더니 제가 지역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어디를 다녀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재밌게 놀다 왔니 했는데 근데 좀 이상하더라 그 동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왔죠. 얘기해봐라 뭐가 이상하더냐 했더니 이제 듣게 된 얘기라서 그 친구의 주변 사람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지인이나 친척들이 얽혀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지명은 밝혀드리고 싶은데 밝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다녀온 지역은 굉장한 농촌 지역입니다. 과수원과 산 쪽의 마을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더워 죽겠는데 왜 그런 데를 갔다 왔니? 저는 여름에는 절대 실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땀을 흘리러 굳이 가서 사서 고생을 하고 왔니? 했더니 자기 친구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과수원과 뭐 농장 같은 게 같이 있는 곳이라서 가서 이제 일 좀 거들어 드리면서 뭐 그냥 겸사겸사 이제 저희 막 그 계곡에다가 막 수박 담가 먹고 막 이런 거 했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가 이상했냐라고 물으면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이 동네 이름이 되게 이상합니다. 제가 동네 이름을 딱 듣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누가 사람 사는 동네를 이름을 그따위로 짓냐.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들으시면 다들 공감하실 이름이니까 막 무슨 상스러운 이름, 욕설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되게 누가 봐도 안 좋은 이름이에요. 예. 뭐 풍수지리적으로든 음향적으로든 뭘로든. 그래서 말이 돼? 했는데 검색해보고 네이버 로드뷰로 확인한 결과 진짜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그런 이름이 있는 그런 데가 있긴 하죠. 예.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가 있구나.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세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저기 뭐 부천 쪽에 가면 네. 중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상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상동, 중동 하면은 윗상의 가운데 중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그럼 하동도 있냐는데 하동은 없어요. 맞아요. 어감이 안 좋으니까. 예. 뭐 왠지 모르겠지만 없대요. 근데 상동, 중동은 누가 봐도 세트잖아요. 그런 느낌의 동네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이름의 동네가 있고 네. 그에 반해서 괜찮은 동네의 이름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안 좋은 동네 이름을 B동네라고 해볼게요. 좋은 동네 이름을 A라고 해보고 그러면은 B동네 사는 사람들은 기분 더럽지 않을까 거기? 했더니 근데 오래된 동네 네이밍이라 사시는 분들은 별 반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뭐가 이상했냐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친구들 한 4명 정도랑 같이 그 일을 도우러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과수원에서 뭐 일도 도와드리고 뭐 옮기면서 하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요. 손자 친구들 와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와가지고 같이 새참도 먹으면서 하자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오손도손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눈에 들어온 게 처음에 듣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했는데 그 할아버님 과수원 중간중간에 봉분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예?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좋아하냐,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할아버지가 혹시 뭐 이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오컬트적인 뭔가가 있으신 분인가? 아니면 뭐 가슴 아픈 뭔가 사연이 있는 건가 싶으니까 말은 함부로 못했대요, 걔도. 그래서 새참을 먹다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은 거죠. 얘가 근데 할아버지 저기 그 멀리 보이는 거 뽕긋 솟아있는 저게 무덤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조심스레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게 한숨을 이렇게 푹 쉬면서 무덤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과수원 가운데 무덤이 있는 거냐 물으니까 나도 저거를 어떤 썩을 놈의 새끼가 갖다가 저기다가 해놨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과수원에 누가 갖다 저걸 해놨는지를. 그래서 그럼 무연고 무덤 이런 건데 누가 갖다가 저기다가 저걸 해놨는지 모르시는 거냐 했는데 자고 있났더니 몇 개씩 이렇게 생겨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저걸 이제 파내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죽은 자의 그거를 함부로 파낸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찜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가 좁으니까 마을에 수소문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 혹시 뭐 누가, 왜냐면 그 무덤을 봉분을 만든다는 게 그냥 뭐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런 게 한 3-4개씩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혹시 이거를 누가 와서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물었는데 진짜 아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아는 게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깝깝해 죽을라 그러시는 거죠. 그게 몇 달 동안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봉분이 한 2개 생겨 있는데 이거 알아보고 막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묻고 다니는 사이에 또 몇 달 있다가 조금 방심하고 있을 때 자고 있났더니 또 몇 개가 생겨있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사시는 동네가 아까 B마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B마을에서 윗마을이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 약도에 보시면은 아는데 제가 알기로 이 할아버지가 계시는 마을이 그 약도에서 일단 허접한 그림 실력 죄송합니다. 제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피카소 급이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묘사를 해본 건데, 저기 저 과수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가 그 봉분이 있는 과수원이고, 할아버님이 사시는 그 B마을이 저 산 아래 마을이라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쪽에서 아무리 탐방을 하고 돌아다니고 알아보고 뭐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산 윗마을에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 혹시 뭐 영문을 아는 사람 있는가? 이러면서. 근데 산 윗마을 사람들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뭔가 이 할아버지의 주관적인 생각이실 수도 있지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는 느낌이 좀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를 잡아서 새벽에 몰래 자기 집 경운기를 가끔 빌려가는 이웃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산 윗마을에. 그래서 이 A마을 할아버지를 약간 마을 잔치 같을 때 몰래 불러서, 이 마을 잔치는 또 합동으로 같이 했대요. 이 위아래 마을이. 남들의 시선이 없을 때 이 할아버지를 몰래 부른 거예요. 너 잠깐 우리 집에 와봐라. 근데 그냥 부르면 뭔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된장 담가놓은 게 겁나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너 좀 논아줄라니까는 좀 이따 와봐봐. 보는 놈 많으면은 다 나눠줘야 되니까 너만 줄게.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 오시니까는 할아버지가 문을 딱 잠그고 물어보셨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야, 진짜로 내가 저 과수원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교육시키고 대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이게 진짜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추억이 서려있고 내 피와 땀이 배어있는 곳인데 여기에 자꾸 저런 몹쓸 짓이 생기니까 나 진짜 미치겠다. 자식들한테는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겠고 네가 도와줘라 좀 아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다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이고 형님 뭔 소리 하시는데 난 뭐인가 그냥 갈란다고 막 이러는데 바지가락이를 붙잡고 약간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좀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30분을 거의 뭐 할아버지들끼리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아이 놔보라고 내가 얘기해 줄란다고. 참고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할아버지 시점에서 훨씬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왜 저기에 봉분이 있냐를 물으니까 내가 이렇게 알아봤다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집에 온 그 동생분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산 윗마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아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들었냐 하니까 그때 우리 한 몇 년 전에 저기 마을 잔치하고 뭐 굿하고 이럴 때 박씨 죽었던 거 기억나요 형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지 하고 떠올려 보니까 약도에 보면 그 길처럼 산 윗마을하고 아랫마을을 이렇게 잘라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길이에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이걸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렇게 그려놨는데 저게 저렇게 쭉 가다가 저 오른쪽 바깥으로 휘어나가면서 굴다리 같은 걸로 이어져가지고 다리로 이어지는데 거기 제가 지금 사람처럼 졸라맨같이 뭐 하나 그려놨잖아요.
그 마을 잔치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굿을 같이 한 거래요. 뭐 애군을 쫓아주고 마을에 뭐 행운을 같이 빌어주는 뭐 그런 거를 같이 하는 합동 굿? 뭐 이런 비슷한 걸 같이 한 건데 그 굿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기 저 길 지점에서 마을 이장님은 아니고 이장을 여러 번 하려고 도전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박 씨라고 하는 분이 저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뭐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외상의 흔적도 없고 저희 말 그대로 의학적으로 밝혀봤을 때 그냥 급작스러운 심장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급사로 사람이 저기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가 그 약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산 윗마을에서 그 오른쪽으로 삼각형 각도기 모양처럼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근이 굿을 하고 있는 지점이었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여기 많이 팔려 있고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은데 아무도 이분이 돌아가신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이제 마을 잔치하고 굿하고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갔을 때쯤 이분이 저기 돌아가 계신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돼서 이제 유해를 수습을 했는데 네. 마을이 흉흉하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기서 돌아가셨던 박씨 아저씨가 산 아랫마을 분인 거예요. 비마을 분이신 건데 무당이 그랬다는 거죠. 이 산 윗마을 사람들한테만 와서 이거는 내가 애초부터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산 아랫마을이 이름부터도 그렇고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아주 흉지다. 사람이 이미 죽어나갔어도 여러 죽어나갔어야 될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윗마을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산 윗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근데 그거를 왜 우리한테 와갖고 얘기하냐. 네. 저기 B 산 아랫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뭘 어떻게 대응을 하든가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참고로 이 무당도 산 아랫마을에 사는 분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댕기면 내가 여기 마을이나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냐. 근데 뭐 사실은 사실이고 그럼 이유 없이 박 씨가 왜 죽었겠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댕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내 과수원에 무덤 파는 거랑 그게 뭔 상관인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휴 형님도 참 그 눈치가 어두워가지고 그때 박씨 저 가족들 와가지고 막 한맺힌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저기 뭐 아버지 뭐 또 뭐 삼촌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있었다고 막 절절히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말은 뭐 우리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특히 이제 형님네 그 밑에 마을에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거지. 그러면은 갑자기 귀신이 제발로 걸어와서 아이고 여기가 자리가 좋네. 내가 여기 누워야 되겠다 하고 무덤을 팠겠냐고. 그랬다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본 사람도 없고 그냥 카더라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뭐 형님이 그러면은 뭐 CCTV를 다 하셔서 뭐 찾아보시던가 했는데 이게 CCTV 달고 어쩌고 할 그게 없었대요. 그래서 아니 뭐 나 그럴 돈도 없고 뭐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적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박신의 그쪽이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가보라 하고 내가 이 얘기 들은 거는 나는 잊어버렸고 나는 어쩌다가 주워 들은 얘기지 동생한테 들었다고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형 고맙소. 나는 얘기 안 했어요. 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한참 하시다가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무당 찾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무당 집에 가신 거예요. 그 무당 집이 제가 그 산 아래 마을이라고 써놓은데 뭐 네모나게 위에 쳐놓은 데 있잖아요. 거점이 무당 사시던 집이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과수원 근처에 할아버지 댁이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답니다. 나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고 어디 얘기한 적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마을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요런 저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뻔한 반응이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과수원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알죠. 아니면은 자기가 인간적으로다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뭐 좀 저변의 사정을 아는 게 있으면 나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쉽게 풀리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러면 밑밥을 막 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일단은 박신혜 그쪽에서 와갖고 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냥 그쪽 마을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지. 형님, 저는 그 박씨 얘기가 뭐 우리 터가 안 좋다 이 얘기만 했지 그쪽 가족들이 와갖고 했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 그렇다고 들었어 하니까. 그러니까 형님, 뭐 그쪽의 원한이든 저쪽의 원한이든 이 마을의 찜찜함이든 뭐든 이걸 풀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 그러니까 풀어야지. 어떻게 풀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슬해야죠. 구슬해야 이게 풀리지. 그래야 박씨 형님 그 원한도 풀려서 원혼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 가족들이 만약에 저 짓을 했다 하면은 저 사람들이 와갖고 그런 해코지도 안 할 것이고.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그 박씨 그쪽 가족들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형님. 근데 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는 하더라고. 막 박씨 형님이 막 꿈에 나오고 그런데요. 막 자기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막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딱 할아버지가 이 새끼가 구타라고 나한테 수 쓰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난 돈 없어. 내가 뭔 돈이 있어고 그런 걸 해. 아니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면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십시일반해서 좀씩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나 혼자 감당을 하나 하니까 형님 이거를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요. 그때 굿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굿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굿을 또 하자는 얘기 아니까. 뭐 저는 그 용어를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굿에도 종류가 많은데 이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종류의 굿은 따로 있는 거고 그때 우리가 하던 굿은 다른 종류의 굿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내가 어쨌든 하려고 하는 이 굿은 엮여있는 실타래처럼 지금 복잡하게 우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안 좋은 이것들을 좀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마을 이름이 안 좋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형님.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에 이걸 싹 씻어내면은 좀 회의를 해가지고 저 군청에도 가서 얘기를 좀 하고 이름을 전면적으로 좀 바꿉시다. 이 한자어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풀어서 이쁜 한글 이름으로 바꾸든가 아예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일단 나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형님 일단은 봉분이 들어서고 지금 제일 직접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게 형님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솔직히 뭐 그렇게 뭔 일 없잖아요. 형님이 제일 지금 간절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형님이 결자이지 하셔야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자이지 말 이상하게 내가 왜 결자이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니까 형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형님도 그때 우리 마을 잔치하고 굿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싶긴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지금 저 봉분 때문에 제일 피해가 큰 건 사실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바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때처럼 선납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내가 쪼개서 받을게요. 근데 내가 뭐 성님한테 그대로 받겠다는 나 돈이 목적은 아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 보러 가갖고도 복채 안 받으면은 복 달아난다고 이런 거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뭐 돈 벌라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중요한 문제니까는 집 가서 집사람하고도 좀 의논해보고 얘기해 줄게 해서 이제 집에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머리 싸매고 며칠 동안 딱 두 분이서만 고민하셨대요. 주변에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 무당말이 이런 것이 막 새어나가서 좋을 것도 없고 뭐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뭐 타고 있으면은 뭐 마을 사람들 대충 와갖고 보면 상황은 알 건데 뭐 얼른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거를 뭐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이랬는데 그 할머니죠. 할머니 분하고 이제 할아버지랑 두 분이서 부부끼리 의논을 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죽었으니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데 하도 죽겠으니까 그냥 이 돈 써서라도 뭔가 털어내고 좀 그럴 수 있으면 그냥 털어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인가 갔대요. 근데 무당이 집에 없더래요. 그래갖고
어디 갔는가? 김씨 어디 갔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았더니 저기 과수원 쪽에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자네 어째 그쪽에서 오는가? 하니까 아니 나 형님네 그 봉분이 몇 개나 되는가 한번 개수나 세어보러 갔다 왔다고. 아니 근데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하려고 동생 말이 아예 틀린 말도 아니고 얼른 끝내버리자고. 근데 문제는 예. 저 봉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니 그렇게 해서 만약에 봉분을 더 늘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니까 제가 이 영화 얘기를 제 입으로 또 하게 되는데 그 파묘 보시면 확실하네 이 정도면. 아니야. 예. 제가 이래서 이 얘기를 아니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이 들렸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음의 소리가 들렸나 보네요. 그래서 형님 내가 이건 뭐 나중에 이래도 순서가 있으니까 천천히 얘기하려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뒤탈 없이 할 수 있는 굿이나 그 방법이 다 있어요. 파묘를 했을 때 큰 탈 없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게요. 이게 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라고 뭐 그러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되겠냐고 하니까는 자기가 안 그래도 날짜를 뽑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말씀드리면은 9월 4일이 좋을 것 같소. 그때가 음력으로 봤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날이 뭐 좋은 날이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자네가 잘 준비해갖고 뒤탈 없이 좀 잘 해주소. 이렇게 해서 이제 날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언제쯤 구슬하려 그런가 했더니 시간을 딱 정해갖고 해가 떠 있는 때 하자고 해서 낮에 그 할아버지 과수원 쪽에서 과수원이 넓잖아요. 그 나무가 좀 덜 우거져 있는 쪽에서 자리를 깔아놓고 그걸 했대요. 막 재물 같은 것도 준비해가지고 막 당당당당 하면서 뭐 치고 뭐 사람 불러가지고 뭐 그 역할 해줄 사람들 다 불러서 그걸 하는데 자기는 뭐 전문적으로 그런 건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나가나 보다 하면서 눈 감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잘 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막 빌었대요 할아버지가. 근데 막 이제 당당당당당 하면서 막 무당이 너를 뛰고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무당이 죽었대요 갑자기. 예. 그걸 하다가 무당이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만 들은 거니까 그래서 자네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가서 뭐 했는데 이미 심정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에 그 굿을 지나가다가 본 몇 사람이 있기는 했는데 이제 무당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놀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전체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죽어버렸다 무당 김씨가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자초지종을 물은 거죠 할아버지한테. 청문회처럼 왜 거기서 그걸 하고 있었냐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김씨가 해야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한 거다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 저희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만신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 계셨대요 따로. 김씨 이분 말고요. 그분을 다리 건너서 같은 지역이긴 한데 마을은 아니고 저 옆에 건너 마을 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물은 거죠. 이게 이분들 판단에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이 해서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쭉 이렇게 한번 둘러봤대요. 그 무당 살던 집 그리고 과수원에 있는 봉분 그리고 뭐 굿하던 자리 무당이 쓰던 뭐 제기라던가 뭐 그 사람이 쓰던 기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저렇게 한자로 뭐 쓰던 거 뭐 그런 걸 쭉 보더니 이분이 이제 털을 쭉 보시면서 내리신 결론이 얘 진짜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나쁜 놈이냐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식은 무당도 뭣도 아닌 놈이 허주신을 모시고 여기서 지가 여기가 안 좋은 자리는 맞다. 안 좋은 자리인 거는 얘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근데 안 좋은 자리에 지가 허주를 데리고 와서 깔고 앉아가지고 그거 갖고 장사해 먹으려다가 지금 저렇게 된 거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봉분이잖아요. 그럼 봉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거는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왜 손을 대면 안 되냐. 내가 그때 그 김씨한테 듣기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했는데 이거는 뭐 저는 전에 들은 대로만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파묘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그 묘의 주인의 뭐 직계 후손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뭐 이 묘자리 주인한테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뭐 정상적인 절차를 뭐 방법을 밟아서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괜히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 사람들 많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 파묘에 대해서 쉽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아니다 일단. 근데 지금 왜 이걸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봉분 이거 누가 이 짓을 했을 것 같냐고 묻더래요. 그 만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눈치가 그렇게 없냐고. 창사해 먹으려는 놈이 작업을 했겠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고도의 약간 계획된 허주 이런 것까지 껴있는 양밥 같은 건데 저 무덤 안에 타보질 않았으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자기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가 들어있긴 하다 저기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데요 하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의 그게 들어가 있다. 시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는 100% 맞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더래요. 이게 생각보다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들 어디서 구해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그거를 루트를 통해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노숙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시절에는 예전에는 구하려고 그러면 병원인도 브로커를 통해서 뭐를 구하듯이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때가 있었대요. 특히 그런 쪽은. 그러니까 무연고인 사람 몇 명만 어차피 화장해가지고 처리하거나 어디다가 갖다 묻을 거 내가 이거 조금 돈 주고 사갈랍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관리하는 사람 중에 조금만 루트 파놓으면 그게 뭐가 어렵겠냐고. 근데 내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뇌피셜이지만 저기 봉분들 안에 사람은 100% 들어있다. 기운이 온다. 그건 100%다. 되게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절명했는데 그냥 나쁜 놈이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원혼에 저 나쁜 놈의 사념과 양밥이 더해져 가지고 있는 저거를 파낸다? 그거는 나는 절대 추천 안 한다고. 지금 자식이 몇이냐고 물었대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제가 수업하는 애 친구네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님이. 그 아버님까지 해가지고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거 출초상 나가지고 손자 때까지 심하르거나 애들 하는 일 족족 다 망해가지고 어서 비명행사 하는 거 보기 싫으면 저거 손대지 말라고. 그럼 난 저걸 계속 끼고 살아야 되냐 하니까 안타깝지만 나로서는 지금 방법을 찾아줄 수가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고서는 거기다가 부적 같은 걸 이렇게 붙여주셨대요. 네. 근데 이제 부적이 야외에다가 붙여놓는 거니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어떻게 고정해가지고 노끈 같은 걸로 이렇게 칭칭 싸매가지고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해놓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부적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이상 피해가 확산되거나 나쁘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봉인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냥 막는 것뿐. 예,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를 하는데 이거 해결하려다가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 하지 마라. 그리고 얘가 맞는 말 몇 가지 한 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 말이냐 했더니 일단은 그 박 씨가 그렇게 해서 죽은 거는 이 허주 얘 말이 맞다. 그거는 이 마을 터와 그때 굿하던 게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건 맞는데 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잘 됐다 싶어갖고 장사를 해먹으려 했던 거고 그 무당 집도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 들어와서 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남의 불행이나 이거를 막 기뻐하는 사람은 아닌데 듣고 너무 이제 좀 충격적이고 이런 일이 있나? 예. 그래서 야 그럼 그 무당 집은 지금 어떻게 됐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폐가처럼 칭칭 이렇게 쇠 사슬 같은 걸로 집 전체를 꽁꽁 묶어놓고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해놓고 부적 같은 게 엄청 붙어있대요. 와, 예. 아마 그 만신 그분이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동네에는 여전히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요. 예. 그 할아버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수 농사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화수원 한 가운데에 봉분이 그렇게 여러 개가 우뚝 솟아 있어가지고 참고로 지금은 네. 아까 말씀드린 부적 노끈 해놓은 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한 15년, 20년 전 뭐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만신 처리해 주신 분이 이제 그때 하시고 가서 종종 오셨대요, 이 마을을. 그러다가 지금쯤이면 저거를 계속 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냐면 제가 듣기로 그걸 또 계속 놔두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떼주는 거는 괜찮다고. 근데 절대로 그 외적으로 손대지는 말라고. 그래서 할아버님이 봉분을 하염없이 슬프게만 바라보시면서
손댈 수가 없다고 저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수원 농사를 도와주고 오는 길에 듣게 된 얘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네. 이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노출하셔도 되는 건지 일단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묘파라고 해서 이제 거기 주인공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후속작 이런 느낌으로. 제가 유일하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게 그건데 정말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묘파로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휴일이 다가오고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제 못 봤던 영화들 한번 쭉 보시라라는 또 동료의 말씀도 섞여 있는 듯한.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럼요. 혼자만의 생각이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죠. 오늘도 테슬러즈님은 본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급급했고 그리고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지만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파헤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